엄마는 디지털 노마드 팟캐스트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 네, 엄마는 디지털 노마드 팟캐스트 3회 시작해볼게요. 지금 시각은요, 오전 5시 18분이고요. 지금 글쓰기로 대단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작가 빛나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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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벽인데 조금 텐션 올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작가 빛나다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엄마인 잡너 쓰는 삶을 살고 있는 브런치 작가 빛나다입니다. 빛나다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브런치가 어떤 곳인지, 네, 브런치는 글 기반의 플랫폼이고요. 재밌는 글, 읽을 만한 글, 가치 있는 글을 이렇게 발행하고 읽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브런치는 좀 차별화가 있죠?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저희가 뭐 누구나 계정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브런치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점이 아, 다를까요? 네, 맞아요. 브런치는 관문이 있어요. 일명 음, 합격의 문이 있는데요. 어. 합격한 사람만 그 브런치 작가가 되어서 글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글을 읽고 글을 임시 저장하는 것까지는 회원 가입만 하면 다 가능은 하신데 실제로 작가로 활동하는 것은 글을 보내서 심사에 통과를 해야지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허용되지 않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글쓰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브런치가 이제 블로그처럼 그냥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심사를 해서 뽑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번에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됐고요. 한 번에 되시는 분도 많고, 뭐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뭐 육수도 있었고요. 또 전해 어, 들은 분들 중에는 열 번째에 붙었다 하시는 음, 분도 계시고, 음. 생각보다 그 작가의 신청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아, 작가 빛나다님이 이제 글 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맨 처음 이쪽으로 내가 디지털 노마드 블로거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주 거창한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작은 책을 좀 잘 읽어보고 싶은데, 잘 읽고 내 것으로 남기려면 어딘가에 자꾸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과정에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엄마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나의 일과 소득이 들어오는 정말 가지고 싶은 꿈의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했고요. 온라인의 배움의 세계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나는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고 집에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를 키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제약이 많았는데 마음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제가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어. 흔히 우리들의 말로 프로 수강러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프로 수강러가 되어서 막 배우기 시작했더니 이제 약간 물이 차면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나도 조금 알게 된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서평을 올리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게 됐고, 이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로그가 단순히 그냥 뭐 서평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배움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걸 알게 되셨고, 강의까지 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세요. 강의를 이제 시작하셨으면은, 책 읽고 글 쓰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강의를 하셨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그 소개에서도 브런치라는 곳이 합격의 관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격의 비밀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한 번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체 기준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브런치 작가가 되었고 뭐 글을 발행하고 이런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비밀 댓글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됐고 이제 한 명 한 명
물어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됐는데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것을 알려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브런치 작가에 합격하는 법을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경험을 블로그에 그냥 기록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아, 합격을 하셨다. 브런치가 그냥 한 번에 되는 곳이 아닌데 합격을 하셨고 그 비법을 알려달라는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강의를 열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블로그도 블로그지만 이제 브런치에도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브런치에 몰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브런치가 물론 블로그하고 다르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을 위한 공간인데 어떤 이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브런치에 몰리는 걸까요? 네. 특히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브런치를 좀 대우를 하는 게 약간의 인정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작가는 아니지만 브런치라는 공간에 그 관문을 통과해서 너는 글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작가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도 여기 브런치 작가가 되었네? 저 사람 글 좀 쓰나 봐. 이제 그런 인식들이 브런치에서 글을 더 쓰고 싶게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실제로 브런치에서 글을 잘 쓰고 재밌게 쓰기 위한 이벤트라든지 공모전 같은 게 많이 이루어져요.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또 브런치 작가여야지만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도 브런치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브런치가 아무래도 이제 작가 빛나다님처럼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브런치 안에서 글만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출판사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사실 실제로 독자와 작가만 있는 게 아니라 출판 관계자들도 엄청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브런치예요. 브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은 브런치에 글을 2개 정도 연재했을 때 바로 출판사 3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만큼 에디터들은 새로운 참신한 글을 찾기 위해서 브런치를 이렇게 하나의 통로로 생각을 하는 거죠. 브런치 북이라는 공모전이 있거든요. 뭐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 요가 매트만큼의 세계 이런 것들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것들은 브런치 북을 통해서 이렇게 발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이제 듣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책을 잘 아는 편은 아닌데 특히 거기서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 맞나요? 제가 정확히 제목을 네, 말했나요? 맞아요. 네. 그 네. 책은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그 되게 유명한 책도 이제 브런치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아, 나도 작가의 꿈이 있다. 나도 이제 책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번 브런치를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런치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디지털 노마드로서 그런 일들을 이어 나가셨을까요?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강의의 경험을 PDF, 전자책 형태로 발간을 해서 판매하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또 꾸준히 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브런치 작가로 활동 중이고, 얼마 전엔 브런치 공모전에서 당선을 해서 네, EBS에 제가 또 제 글을 녹음을 하러 갔다 오는 좋은 경험을 한번 하게 되었죠. 실제로 브런치가 여러 곳이랑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근데 EBS랑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공모전은 1년을 보고 하는 공모전이에요. 그때 응모된 글이 만여 편의 글이 응모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1차, 2차, 3차에 각각의 주제가 주어지고요. 저는 나의 실패담이라는 주제의 글을 제출을 했었고, 선정이 돼서 EBS 라디오로 제 목소리가 이제 송출이 되게 되었고요. 팟빵에서도 또 들을 수 있으시고요. 와, 팟빵에서도 들을 수가 있네요. 네, 제가 지금 예, 팟캐스트를 팟빵에 올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아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작가 빛나다님 팟캐스트 또 올라오면 예, 들으시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수상집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되고 또 소정의 인재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이어 나갈게요. 제가 혼자 정한 건데, 이 엄마는 디지털 노마드 팟캐스트, 일명 엄디팟이라고 제가 지었어요. 저희 아, 엄디팟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글 쓰는 거, 그냥 처음엔 책이 좋아서 서평 쓰셨고, 그 이후에 이제 글 쓰는 걸로 강의까지 하셨고, EBS에 녹음까지 다녀오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이력이 소유자신데요. 그럼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수익이 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냥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오시게 된 원동력, 그런 게 아무래도 처음에 강렬한 첫 수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수익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거를 수익을 까야 되는 거군요. 아니, 뭐, 안 까셔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글 쓴다는데, 그래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실제로 원동력 중에 그 입금의 원동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리 자아 실현이나 이런 성취감을 위해서 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찍힌 수익은 이 자본주의 원동력을 엄청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네, 기대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시원하게 까는 걸 좋아하시니까 일단 제가 일단 강의를 시작하고 연달아서 계속 강의를 열었었어요. 그때 처음 열고 3개월간의 수익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아, 두고두고는 아니고요. 약 500만 원 정도? 와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글쓰기, 작가 하면은 전 이건 진짜 뭐 좀 항의 받을 수도 있는데 약간 조금 예술가 이미지, 막 약간 돈 못 벌고 막 이렇게 예술혼을 불태우는 네 그런 이미지 일부 있다고 봐요. 물론 스타 작가님들이나 돈 굉장히 버시는 분들 많지만 저희 같이 아직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나 진짜 유명한 뭐 그런 등단 작가님들 아니면 내가 뭐 아무리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걸로 내가 뭐 수익이 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수익 3개월에 약 500에 달하는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 네. 들으시는 엄마들 중에서 글 좀 쓰시고 나 책 좀 읽는다 하시면은 디지털 노마드 안 하실 이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이렇게 훅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네 다음으로 아, 네. 이어가야 너무 되는데 시원하게 깠나요?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게, 초기 3개월간의 수익이고요. 제가 또 그 뒤로는, 음, 조금 조절을 하면서 예. 네,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그래도 월평균이라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작가 빛나다님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글 쓰시거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럼 다음 질문을 할게요. 네. 앞 질문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여리여리한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디지털 노마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맨 앞에 와요. 저희가 본캐는 엄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엄마의 본캐와 이런 N장러의 디지털 노마드 M장러를 이제 병행하시면 아무래도 좀 고충도 있으실 거고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오신 거는 뭔가 나름의 비법이나 생각, 가치관이 있으셔서 이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을 공개한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금액을 본 잡이 아니고 이제 이게 사이드 잡이잖아요. 사이드 잡으로 이런 돈을 벌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음, 정말 얼떨떨하고 기분도 좋고 자아 효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음, 엄청 올라갔어요. 실제로 하나의 약속이고 책임감이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든 뭘 하든 초임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잠을 너무 못 자고 본캐와 부캐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제가 한 3, 4개월 정도 가지게 되었어요. 회사 일은 전력 투구를 안 해도 어느 정도만 유지를 하면 네, 월급은 들어오지만 그렇죠. 사실 엄마의 일이란 거는 엄마가 소홀하면 아이들에게 사실 표시가 나요. 전력 투구를 하다 말고 깨닫게 된 거죠. 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취사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엄마의 자기 성장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제가 몸으로 실제로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성장을 하고 싶고 사이드 잡으로 돈도 벌고 싶은데 그 목적은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했지만 디지털 노마드란 게 내 아이들과 있고 싶은 시간에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목적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디지털 노마드 활동을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소홀하게 되고 막 강의안을 준비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은 좀 방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본캐와 부캐를 같이 조화롭게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버리고 즐겁게 해나가야지 오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항상 가족이나 아이를 먼저 최우선에 놔야지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는 거를 사실 깨달았어요. 어. 이게 아무래도 집에 들어오면 돌아오면 똑같이 일을 해도 이렇게 아이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엄마니까 저희 같은 디지털 노마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뭐 육아만 하고 싶지 않고 또 심지어 이제 빛나다니처럼 본업이 있어도 일을 하는 워킹맘이라고 해도 뭔가 사이드 잡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굉장히 힘에 부치는 네, 면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저 심지어 일을 안 하는 저도 힘에 부치는 게 있었는데 본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아이와 일의 밸런스를 맞춰서 하셨다는 부분이 이걸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 더는요.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다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목표를 바꿨어요. 내가 음, 빨리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야지 하는 목표로 갈 때는 욕심이 나서 균형을 못 봤는데, 아, 재밌고 즐겁게 이거를 쭉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제 가늘게 점으로, 선으로 연결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막 그렇게 조급하게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빛나다님께서 뭐 앞으로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실제로 계획 중에 있다.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다라고 그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 닉네임이 작가 빛나다니까 제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기 위해서 책 쓰기에 좀 집중하는 하반기를 보내고 싶어요. 저처럼 뭔가 글을 쓰고 싶거나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사실 열고 있었어요. 왜 혼자 하면 좀 고독하고 힘들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좀 즐겁고 시너지가 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서울, 경기권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저는 항상 앉은 자리에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 그냥 제 앉은 자리 그대로 무언가를 하기만 했는데, 이 변화하는 삶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프로그램을 구상 중입니다. 근데 빛나다님은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막 알아서 오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뭐 작게라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다면은 그게 생산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빛나다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궁금한 거 아니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거부터 작게 시작을 해서 기록을 한다면 충분히 예, 누구나 예, 특히 우리 엄마들은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른 새벽 시간에도 네, 흔쾌히 저의 인터뷰 제의를 수락해 주시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빛나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특별한 저의 경험을 하나 또 쌓게 되네요. 네, 새벽 감성에 젖어서 네, 진행해본 새벽 감성 팟캐스트를 마쳐볼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빛나다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